쾌렌시아.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가면 엄마들의 꿀타임이 온다. 어떤 엄마들은 동네 맘들과 커피숍에서 모인다. 성향의 차이지만 나는 엄마들을 만나 얻는 것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한다. 힐링도 안 된다. 수다로 잠깐 기분 전환은 되지만 그날이 그날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다. 오히려 엄마들을 만나면 진이 빠지고 아이들 교육 이야기에 더 불안해졌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면서 갑자기 전화하는 학부모들을 종종 접한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물어올 때는 사실 오늘 엄마들하고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하면서 속상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낸다. 소용이 엄마와 수빈이 엄마는 절친이었다. 두 엄마는 아이들 그룹을 만들었다. 처음엔 소영이가 공부를 더 잘했으나 나중에 수빈이의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에 나도 놀랬지만 소영이도 어린 나이에 옆 친구가 자기보다 잘하는 걸 보자 긴장을 한 듯 했다. 갑자기 펑펑 우는 것이었다. 항상 자기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갈수록 친구가 자신보다 앞서는 것을 보고 말이다. 늦은 시간에 소영이 엄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수빈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발전되었는지를 물으며 질투와 불안이 섞인 모습을 보였다. 삼총사로 유명한 3명의 학부모들도 기억난다. 그중 두 엄마가 한 엄마를 따돌리고 그 엄마의 아이가 자기 아이들과 공부 수준이란 것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몰래 그룹 과외를 짰더라며 속상해했다. 무엇보다 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했다. 재밌는 건 의기투합했던 두 엄마도 갈라졌다는 것이다. 한 아이만 명문고에 갔고 친구는 못 갔기 때문이다. 많은 정보가 엄마들의 커피타임에서 오고 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귀한 정보는 엄마들 모임에서 나오지 않는다. 특히 알짜 정보는 동년배 엄마들끼리는 풀어놓지 않는다. 학군지도, 학력은 가정에서 자란다의 지은이인 심정섭 씨가 이런 말을 했다. 커피숍에서 다른 부모들과 비교 경쟁을 하고 대단치도 않은 정보를 나누느니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낫다. 계속 무언가 아이에게 시키지 않아 불안한 것은 내 안에 체험과 행복이 없는 것이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책을 읽어서 내 안을 채우면 남들이 뭘 하든 불안할 이유가 없다. 육아가 힘들다고 아이 교육시키는 게 버겁다면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엄마들 모임에 나가면 오히려 주눅만 잔뜩 들어서 들어온다. 쾌렌시아란 투 경기장에 있는 소가 숨을 고르며 쉬는 공간을 말한다. 육아는 정말 힘들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해봐 라고 하여 아기 입에서 그 엄마 소리가 처음 나오던 날 감격에 벅차하던 엄마들이 아이가 좀 크면 엄마 그만 좀 불러대라 하며 귀찮아한다. 나만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최고의 휴가는 애들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게 최고의 휴가이자 로망이 된다. 그래서 엄마만의 쾌렌시아가 필요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투우사들과 싸워야 하니까. 나만의 쾌렌시아는 3가지이다. 첫째, 독서 시간. 독서는 평생 같이 할 내 최고의 친구이다. 책만큼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없다.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위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고 싶은 분야에 미리 발을 담궈 매운맛, 뜨거운 맛,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제시해 준다. 마음이 울적할 땐 등을 토닥여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고의 멘투도 해준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다음 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나에겐 소중하다. 옆집 아이의 영어 레벨이 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전문가와 선배들이 쓴 교육서, 육아서, 심리학 서적 등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나만의 내공이 생긴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커피 타임을 즐긴다. 책과 노트를 들고 카페에 가서 읽고 밑줄을 친다. 마음에 닿는 구절을 만나면 고개를 들어 생각에 잠긴다.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독서를 통해 나왔다. 조용히 나도 펜을 들어 끄적여보기 시작했다. 옆에 누가 있다면 사색에 잠길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도 글도 나오지 않는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글을 쓰는 주부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평생 책 한 번 쓰고 싶다라는 소망을 현실로 이룬 사람들이다. 현재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패턴은 미래를 보여준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글 쓰는 사람은 결국 작가가 된다. 쓰기는 근력 운동과 닮았다. 훈련하지 않으면 쓰기 근육도 점점 약해진다. 이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끼고 있지 않아도 되니 잠깐이라도 근처 커피숍에 나가 나만의 시간으로 숨어든다. 그렇게 화를 냈는데 커피숍에 앉아있다 보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미안해지고 다시 잘해보자는 다짐을 하게 된다. 3, 40분의 숨통 트이는 시간이 다시 투우장으로 나갈 용기와 휴식을 마련해 준다. 한 번은 친구가 두통약을 계속 먹어도 아프다고 해서 애들도 좀 컸으니 떼어놓고 근처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하고 오라고 했다. 어느 날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낫더니 커피숍에 갔다 오니 머리가 안 아프네 하는 것이다. 두통은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생겼나 보다. 남자들은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도 마시고 회식도 하지 않나? 엄마도 숨통을 터야 한다. 셋째, 운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 집안일과 육아로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지 못한 날이 있었다. 그날은 집에 오니 밤 10시였고 왕복 140km나 운전한 날이었다. 몸은 파김치가 되었는데 화가 났다. 일에 육아에 운동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닌 워킹맘의 삶.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았다. 무슨 기운이 뻗쳤는지 남편에게 아이들을 재우라고 하고 기운 없는 나를 데리고 헬스장에 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힘이 넘치는 것이다. 그러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만의 시간, 헬스장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니 매일 애가 탔고 내 자신이 잘하고 있나 하는 죄책감과 회의감이 들면서 화가 항상 나 있었던 것이다. 그 화는 아이들을 향해 쏟아졌고 잠든 아이들을 보면 늘 미안해졌다. 난 왜 이 모양일까를 반복하는 나날이었다.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이 고생일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결혼 따위 안 하는 게 좋았지. 근데 이럴 줄 알았나? 일은 벌어졌다. 결혼은 했고 나는 헬 육아 중이다. 물릴 수도 있긴 하다. 이혼해버리고 새 엄마에게 아이들을 위탁해버리면 그만. 하지만 이혼이 말처럼 쉬운가? 그러면 아이들은 행복할까? 나는? 이미 벌어진 일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면? 그럴 때마다 꼭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들을 만나게 된다. 19, 29, 39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철학은 늘 과학을 따라잡지 못했다. 과학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제야 그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생겼다. 인생도 그렇다. 일이 벌어져서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 남자를 만나서야 남자에 대해 생각하고 결혼을 해서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서고 이혼을 하고서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아이를 낳고서야 사는 데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겪고서야 모든 일은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릎을 탁 쳤다. 이런 말을 해주는 옆집 엄마가 있나? 책, 너란 친구는 정말 현명하다. 처한 현실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을 바꿔 먹어야 했다. 이렇게 나만의 세 가지 쾌렌시아는 나를 이끌어 주었다. 생산적이고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조금만 시간을 내라.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단 20분 정도만 운동해도 충분하다. 심장과 동맥, 뼈, 관절, 태도, 그리고 전체 건강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약간 숨이 차면서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20분 동안 계속 움직이자. 결혼한 여성은 직장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할 일이 끝이 없지만 자신을 위해 운동할 시간을 내는 정도의 이기심은 꼭 필요하다. 스스로 한층 더 건강해지면 부모나 자식을 돌보는 모습도 자연스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 이기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아이의 정서가 엄마의 정서다. 엄마의 정서는 아이에게 전달된다. 오늘도 나는 나의 쾌렌시아로 들어가 숨을 고른다.